한국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토픽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 떠나온 지도 오래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많은 영유아들이 하고 있다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굉장히 급발진하는 포인트이긴 한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선행교육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지적 학대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이렇게 다치고 있는 교육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오히려 더 역효과만 있는 그런 거를 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물론 저희가 기억하는 한국의 모습이 이제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이나 입시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국은 저희가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워낙 변화도 많고 법과 제도도 늘 바뀌고 있고 학생들 개개인의 차이도 많기 때문에 모두한테 맞는 관점은 아닐지라도 또 모든 곳에 적용되지도 않죠. 어떤 특정 그럼요. 학군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안 그런 곳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한국의 4세 고시나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그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7세 고시라는 제목으로 커버를 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자본주의적인 어떤 학원들의 공포 마케팅으로 말도 안 되는 수업 수준이나 강도로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마치 그 아이가 부족한 것처럼,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해서 이런 행위는 학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7세들이 학원에 입학 시험을 따로 봐서 들어가야 된대요. 그냥 들어갈 수 진짜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학을 해야 들어오게 해준다라는 시스템을 대학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또 다른 학원에 가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입학 시험이 말이 되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7세들이 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미국 공립학교 3학년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로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면 얘가 벌써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못 받고 얘는 이미 뒤처졌네요. 이렇게 불안감만 조성해서 부모님들한테 우리 애가 벌써 그러면 실패했네, 뭐 인생 망했네,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아이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쵸. 거예요. 근데 합격해도 이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치나 봤더니 아무런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이해 없이 학원에서 정답 패턴을 가르쳐주고 외우게 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 15분 안에 문단 5개로 이루어진 에세이를 쓰게 한대요. 근데 그거를 이미 그냥 외워놓게 해요. 장래 희망. 그러면 나중에 내가 크면, 그러니까 다 약간 외워갖고 AI처럼 거기서 그냥 주입식으로 쓰고만 있는데, 이래놓고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훌륭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육이에요. 저도 그래서 7세 아이들이 한국에서 쓴 에세이를 봤거든요. 인스타 같은 데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훨씬 잘 썼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선행학습을 한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월등하게 있으면 벌써 3, 4학년 전에 대학교에 갈 수준을 미리 도달한다는 건데, 이런 선행학습 시스템이 나온 지 적어도 20년은 됐을 거란 그럼요. 말이에요. 그러면 2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자본주의에서 이런 강의를 팔아먹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됐어요.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학원에서 주입식으로 토픽에 쓸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외우게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진짜 이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그럼 과학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런 영유아 선행학습은 이미 과학적으로 아이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영유아 시기의 뇌는 이미 발달 단계가 정해져 있는데, 정서가 발달해야 될 단계에서 억지로 지식을 집어넣으면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연약한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하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과부하가 오고, 그러다 보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나중에는 이게 학습 능력 붕괴까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쌓여야 할 논리 추론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학습 무력감과 우울증까지 오는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불안해하면서 맞아요. 이러고 있냐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과 행복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부모님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아이의 행복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 냉정하게 말하는 이건 부모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부모의 그 어떤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아이한테 오히려 더 짐을 주게 되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이것은 명백한 지적 학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이것은 결국 감정 조절과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고 또 정작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학습의 문이 닫히고 마는 것. 이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26년 4월 1일부터 교육부에서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이 나왔는데 2026년부터 이 방안에 따라 학원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제 금지될 것들이 레벨 테스트,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 평가 금지, 유해 교습 행위 금지, 비교나 서열화도 금지, 과대 허위 광고 금지. 그래서 광고 상담 시에 객관적 근거 없는 학습 효과나 진학 실적에 대해서 학원들이 강조하는 걸 금지한대요. 다행이죠. 잘 실행이 돼서 이행이 되면 좋겠네요. 하지만 네. 또 현실적으로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죠. 사교육 금지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 바뀐 적이 과외 있었잖아요. 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법 과외가 더 비싼 값으로 성행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정말 어린이다운 어린 시절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제가 좀 흥분을 하기는 했는데 어린이들은 어린이다운 어린 시절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지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